지금도 통장에 돈을 쌓고 계시면 당신은 열심히 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쪽으로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들고 당신의 저축은 그 속도를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빚이 답이다. 저축은 미친 짓이다. 빚으로 자산을 사면 끝난다. 이 말이 반쯤은 맞고 반쯤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한복판에 QLD, TQQQ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두 글자에 심장이 빨라지는지, 동시에 왜 여기서 인생이 무너지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딱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빚은 돈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당신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지금 시간을 당겨 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빚이 나쁜 게 아니라 빚이 당신을 이기게 만드는 구조인지, 빚이 당신을 잡아먹는 구조인지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패턴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남는 돈을 저축합니다. 그 돈이 모이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생활비는 오르고 집값이나 자산 가격은 더 빨리 오르고 내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체감은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더 극단적으로 아낍니다. 인생이 메말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한 방을 찾습니다. 그 한 방이 대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부자들이 사업에서 쓰던 도구입니다.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추고 고정비를 분산시키고 현금 회전 속도를 올려서 이익률을 키웁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걸 흉내낼 때 빚을 자산이 아니라 소비에 붙인다는 데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자동차 할부로 감가되는 자산을 사고 신용카드로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선불로 태우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숨이 막힙니다. 그럼 반대로 잘 굴러가는 구조는 뭐냐? 딱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빚의 비용보다 자산의 기대 현금 흐름이 더 커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이 끊겨도 버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에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 레버리지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그 순간부터 빚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는 족쇄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나는 빚을 내서 뭘 사야 하느냐? 부동산이냐? 사업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그리고 주식 쪽으로 오면 가장 자극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QLD, TQQQ. 왜냐하면 이건 구조 자체가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QLD와 TQQQ는 애초에 빚을 내서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상품 안에 넣어둔 도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빚을 빚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상품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당신이 산 상품이 내부에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변동을 대략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TQQQ는 대략 3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이 말은 상승장에서는 속도가 미쳤다는 뜻이고 하락장에서는 고통이 3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레버리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일 것이다. 이 논리는 반쯤만 맞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수익률을 목표로 설계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수록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안에 깎여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승과 하락이 크게 반복되면 복리의 방향이 당신 편이 아니라 상품 구조 편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내 인생이 틀린 것 같고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고 다시는 투자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도구를 쓰면서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 빚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빚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통제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합니다. 당신이 빚을 이용해 부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첫 장면부터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빚을 내서 부자 될 거야 가 아니라 나는 현금 흐름으로 빚을 갚는 구조를 먼저 만들 거야 입니다. 빚은 도착점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면 끝입니다. 당신이 주인이면 그때부터 빚은 엔진이 됩니다. 현실적인 프레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의 세계는 결국 세 통장으로 나뉩니다. 생존 통장, 방어 통장, 공격 통장. 생존 통장은 이번 달을 버티는 돈입니다. 방어 통장은 사고가 터져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돈입니다. 공격 통장은 변동성을 견디면서 성장에 베팅하는 돈입니다. 대부분 망하는 이유는 공격 통장을 생존 통장으로 착각해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TQQQ부터 사고 다음 달 카드값은 돌려막고 시장이 흔들리면 공포에 휩쓸립니다. 이건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에 월급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좋은 빚의 정석은 보통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담보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예측 가능합니다. 만기가 길고 상환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최소한 가치 보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나쁜 빚은 이런 모습입니다. 무담보이거나 담보가 빠르게 가치가 줄고 금리가 변동적이고 상환 압박이 짧은 기간에 몰고 무엇보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QLD, TQQQ 같은 상품을 다룰 때는 룰이 한 단계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담보처럼 보이지만 변동성이 담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빚을 내서 TQQQ를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미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인데 개인 대출까지 얹으면 레버리지가 레버리지를 먹는 구조가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각도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큰 낙폭 이후에는 같은 비율로 올라서는 원래 자리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위에 빚을 얻는 순간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생존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걸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연 2%만 되어도 현금의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여기에 주거비, 교육비, 식료품, 에너지 비용이 같이 오르면 체감은 더 큽니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끼는 속도보다 세상이 비싸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유혹이 커집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빚 자체가 아니라 빚을 쓰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대부분의 사람을 부자로도 만들고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을 망하게도 합니다. 순서를 아주 단순화해서 드리겠습니다. 1점 먼저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월급이든 부업이든 사업이든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2점 그 다음 방어장치를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와도 레버리지 포지션을 강제 청산하지 않도록 버퍼를 둡니다. 3점 그 다음에만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공격의 도구로 QLD, TQQQ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 통장 안에서만입니다. 4점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오를 때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떨어질 때는 자동으로 생존을 우선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포지션 크기를 제한합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한 번에 전부 걸지 않습니다. 매수 기준을 정합니다. 올라가는 중에 추격하지 않습니다. 매도 기준을 정합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를 회수해서 방어 통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너질 수 있는 레버리지는 쓰지 않습니다.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인생이 끝나는 구조라면 그건 좋은 빚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QLD, TQQQ를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두 상품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가속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속은 엔진 성능이 아니라 도로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추세로 올라갈 때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큰 변동성과 긴 하락이 오면 회복이 느리거나 고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지금이 추세의 구간인지 아니면 변동성의 구간인지, 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가 그 구간을 버틸 체력인지. 여기서 센스 있게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로 부자 되는 사람은 수익률을 믿지 않고 생존 확률을 관리합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주는 선물이고 생존 확률은 내가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안전하게 하라는 소리냐? 그럼 언제 돈을 크게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균형점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공격 통장 안에서만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공격 통장 안에서도 이익이 나면 일부는 반드시 방어로 보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은 수익이 크게 났을 때가 아니라 큰 수익을 지키는 구조가 생겼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던지는 질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빚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원리는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업용 대출 이자나 투자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가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걸 단순한 구호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세금은 도구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현금 흐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조가 있고 마지막에 세금이 따라옵니다. 세금 줄이려고 빚부터 내면 보통 세금보다 이자가 더 무섭게 따라옵니다. 둘째, 그럼 QLD, TQQQ는 결국 해도 되냐? 말아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자금으로, 어떤 기간으로, 어떤 규칙으로, 어떤 심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생존 통장 돈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대출로는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인데 개인 레버리지까지 얹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셋째,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축은 진짜 의미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저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축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축이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저축이 방어장치입니다. 당신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도 필요합니다. 시장에 기회가 왔는데 현금이 없으면 그때 사람은 또 빚을 냅니다. 그 빚이 타이밍에 따라 당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선택권을 사는 돈입니다. 넷째, 그럼 좋은 빚의 예시는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담보로 감당 가능한 상환 구조로 장기로 빌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어떤 형태든 원리는 같습니다. 이자보다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실이나 매출 감소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내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좋은 빚이 아닙니다. 다섯째, 그럼 현실에서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딱 이 순서를 권합니다. 카드값과 소비성 대출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건 투자 수익률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방어 통장을 만드십시오. 최소한 몇 달은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공격 통장을 따로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만 QLD, TQQQ 같은 도구를 검토하십시오. 이때도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규칙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넣으십시오. 돈을 먼저 넣으면 규칙이 감정에 휘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빚이 답이 아니라 시스템이 답이구나. 맞습니다. 빚은 시스템이 있을 때만 엔진이고 시스템이 없으면 폭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솔직한 경고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똑똑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티커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빠르게 탈락시키는 가속 페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페달을 밟을 자격은 지식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현금 흐름, 방어장치, 규칙, 그리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포지션 크기.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레버리지는 비로소 도구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부자 되는 방법의 핵심은 빚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빚을 갚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현금을 조금씩 가져가지만 잘 설계된 현금 흐름, 자산은 그 인플레이션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가능성을 빠르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대가로 변동성과 심리전이라는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그 통행료를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며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로만 시작하십시오. 빚을 찾기 전에 내 구조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공격 통장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존 통장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 구분 하나만 해도 당신의 돈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